요사이 군관과 밤낮으로 조용히 비밀스레 의논하시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 예전 드라마 이산을 보면은 정우겸이 정조의 라이벌로 등장해서 이 정조가 하려고 하는 짓을 방해하거나 또 정조의 즉위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그 실제 정조가 쓴 일기를 보면은 정조가 가장 미워했던 인물이 사실 정우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그 홍인환보다 더 심하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우겸은 뿐만 아니라 그 항상 눈으로 똑바로 자기를 쳐다보고 말을 하고 또 항상 자신을 업신여기는 태도로 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례한 행위에 대해서 당시 세손인 정조는 이 정우겸의 잘못을 꾸짖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조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흉악한 적들을 제압할 만한 위험이 없었으니 가만히 앉아 흉적들에게 공경을 당할 따름이었다. 어찌 편히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었겠는가. 이 정조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했던 것은 이 정조 자신을 사찰하는 이 주변의 염탐꾼들이었어요. 그 부분을 정조가 일기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들은 하수인들을 내 주변에 널리 심어놓고 밤낮으로 나의 동정을 살피고 언행 하나하나를 알아내서 훗날 위협하거나 공갈할 거리로 삼았다. 365일 누군가에게 항상 사찰을 당하고 염탐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정조에 대한 사찰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이 1775년 10월 13일 기록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하루는 이 정우겸이 정조와 대화를 나누는데 정조가 이 정우겸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정조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루는 정우겸이 큰 소리를 치며 위세를 부리며 내게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안색을 살피자 뼈에 스미는 듯한 도끼와 살기가 느껴졌다. 정조가 이렇게 정우겸이 막 불만을 드러내니까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우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지경인데도 조선이 망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조선이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뭔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정조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에 대해서 정우겸이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정우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관이 서연 때, 여기서 서연은 정조의 공부 시간이에요. 그리고 군관들은 정조의 선생님들이고요. 그가 그 서연 시간에 그 군관 한 사람이 저하의 자리 곁에 있는 찬장에서 인삼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이걸 보고 좀 황당했는데요. 아까 전에 뭐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있나 싶었는데 그냥 그 군관 한 사람이 그 정조 자리에 놓여있는 찬장에서 인삼을 도둑질 해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정보들은 과연 누가 정우겸에게 보고를 했던 걸까요? 정조를 감시하기 위해서 심어 놓았던 하수인들에게 보고를 받았던 것이 아닌가. 어쨌거나 정우겸이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니까 정조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자리 곁에는 본래 찬장이나 함 같은 것이 없다. 하물며 인삼을 둔 적이 없는데 어디서 무엇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이냐. 그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를 가져와서 지금 나한테 들이미느냐. 그랬더니 또 정우겸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하께서 전하의 환우가 이러이러하다고 군관에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과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임금의 건강 상황과 관련돼서 군관이랑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을 들은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또한 괴이하다. 전하의 환우를 어찌 신하들과 함부로 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우겸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군관이 북촌 사람은 다 죽일만 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여기서 북촌 사람은 홍인안의 당을 말해요. 당시 홍인안을 비롯한 풍산홍씨 가문이 이 북촌에 많이 살았거든요. 그가 정조를 모시고 있는 군관 중에 한 사람이 저 홍인안 당은 다 죽여야 된다. 홍인안 당은 죽여도 좋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다. 정조에게 또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정조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해요. 북촌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나는 북촌이 누가 사는 곳인지도 모르는데 어찌 그런 말을 했겠는가? 또 정우겸이 이렇게 물어봐요. 요사이 군관과 밤낮으로 조용히 비밀스레 의논하시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쯤 되면 정우겸도 정말 끈질기죠. 그러니까 정우겸이 이 세손의 동정을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이 정조가 군관들과 뭔가 비밀스럽게 의논하는 것이 있다. 이거를 정보를 입수를 하고 이렇게 세손에게 직접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물어본다고 과연 세손이 대답을 해줬을까요? 정조가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 전하의 곁을 모시느라 잠시의 틈도 나지 않는데
어느 겨를에 군관과 말을 나누겠는가. 근데 여기서 또 대화가 끝나는 게 아니고 정우겸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저하께서 백한규라는 사람을 성토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 백한규가 누구냐면 정우겸이랑 아주 친분이 두터웠던 의원이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인 이 의원 백한규를 새손인 정조가 성토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사실이 있느냐? 감히 내 친구 뒷담화를 네가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정조가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에게서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와 관계되는 것이 없는데 죄를 성토했을 리가 있겠는가? 그 사람이랑 나랑 뭐 관련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성토를 했겠냐? 그런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정우겸과 새손의 대화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과연 차기 국왕과 신하가 주고받았던 대화라고 할 수가 있는가? 어쨌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조가 당시의 괴로운 상황을 그 일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같은 말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응답하기에 지쳤다. 한나절을 시달린 정황을 다 기록할 수는 없고 분하여 답답한 중에 몇 가지만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런 정우겸의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응답하기 지칠 정도였다는 거예요. 무려 한나절 동안이나 정조를 이런 식으로 시달리게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정조가 정우겸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또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윤양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윤양후가 이 새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군관이 되려고 했는데 새손이 이 윤양후의 사람됨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양후는 천하의 유학한 자다. 처음에 그는 군관이 되고자 계책을 도모했는데 내가 그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낙점하지 않았다. 이후에 그는 정우겸과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에 이 윤양후라는 사람이 이 새손을 통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새손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갔어요? 정우겸에게 가서 정우겸과 친분을 쌓으면서 계책을 도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후에 아니나 다를까 이 정우겸이 새손을 찾아가서 윤양후를 청거를 합니다. 당시 일기를 보면 정우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윤양후는 명성 있는 가문이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홍씨 가문과도 친밀하니 진실로 저하를 보호하는 쪽 사람입니다. 그의 정성을 받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가 말은 이렇게 길게 했지만 쉽게 말해서 내 친구인 윤양후를 좀 챙겨주시라 이렇게 대놓고 뭔가 청탁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정조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 정조가 아예 대답도 하려고 하지 않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조가 그 자신의 뜻을 안 따르니까 정우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하께서 윤양후에 대해 군관과 말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대부분 비난하는 말이었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정우겸이 또 정보를 입수를 했겠죠. 정조가 군관하고 이 윤양후를 뒷담화를 하더라. 정우겸이 보고를 받고 정조에게 또 따지러 간 거예요. 이걸 보면 참 정조가 얼마나 그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저들의 요구를 안 들어줬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와서 또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우겸의 이 말을 들은 정조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잘라 말을 합니다. 근데 새손이 이렇게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우겸이 더 무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근거 없는 말이 제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윤양후는 조정의 제일인 인물이라 할 만하고 저와 가장 친한 사람인데 저하께서는 어찌 꼭 군관의 참소를 듣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품으십니까? 그가 자기의 정보원이 잘못됐을 리가 없다. 어떻게 근거 없는 말이 내 귀에 들어왔겠느냐. 자기가 정조를 사찰하고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 주변에 내가 스파이를 깔아놨어. 그러니까 잡아떼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듣고 정조가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쨌거나 정우겸이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돌아갔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다음날에 또 누가 찾아오냐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그 정조의 작은 외할아버지 홍인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정우겸이 아마 홍인안에게 말해서 새손이 지금 우리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당신이 가서 새손과 한번 얘기를 해봐라. 홍인안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홍인안이 정조에게 윤양후에 대해서 또 청거를 합니다. 이 홍인안은 정우겸보다 더 심한 말을 해요. 저하께서는 참으로 말씀을 삼가지 않으시는군요. 윤양후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신이나 정우겸과는 한 집안 사람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어찌 그를 비난하는 말을 하신단 말입니까? 이 차기 국왕이 될 이 새손에 대해서 저하께서는 참 말조심을 안 하시네요. 이렇게 막 협박하는 말투 같지 않으신가요? 야, 너 말조심 안 할래? 네가 우리 측 사람 욕했다면서? 도저히 그 군신관계라고는 볼 수 없는
너무나도 무례하고 방자한 말들을 이렇게 정조 앞에서 대놓고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홍인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군관이 저하를 종용한 것일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매사 저희를 믿지 않으실 테니 신의 집안이 마침내 저하에게 죽임을 당하겠군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너 잘못하면 우리 치겠다. 정조가 이렇게 멱살이 딱 잡으니까 한 대 치겠네. 우리 집안 나중에 다 죽이겠네. 이런 식으로 정조에게 이 위협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정조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나중에 쳐줄게.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방자하게 하는지 두고 보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그 세손의 힘이 미약했기 때문에 이런 세손의 속마음을 숨겨야 했습니다. 세손이 홍인안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애당초 윤양우를 비난한 적이 없는데 무슨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다만 내가 애쓰지 않은 것이 있다면 더욱 애써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정조의 이 대답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혹시 내가 애쓰지 않은 게 있다면 더 애쓰도록 하겠다. 이 속으로는 아마 부글부글 끓었을 거잖아요. 그 속마음을 감추고 그 적들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당시 정조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정조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나는 홀로 위태로운 처지라서 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감히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애써가며 명을 들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조가 어떤 상황에서 이 왕위에 올랐는지, 왕세손 시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 정조의 마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비록 지금은 이 고개를 숙이고는 있지만 또 정조 역시 그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나중에 이들에 대해서 반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정조가 또 어떻게 반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정조극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